네, 복습부터 좀 할까요? 간단하게. 네, 네. 지난 시간에 한 거는 코셋에 대해서 정의했고요. 그 다음에 어떤 성질들 봤죠. 오늘은 이제 라그랑지 정리를 할 거예요. 코셋이 뭐였냐? 어떤 H가 G의 부분군이라고 할 때 AH 이런 걸 생각했죠. 이것의 의미는 뭐냐? A에다가 H의 원소를 아무거나 갖다 뽑아서 곱하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AH 이것들의 집합이죠. 그러니까 이것의 원소 이렇게 생긴 거를 H의 좌잉여류라고 했고 HA 그러면 뭐예요? H라는 집합에서 원소를 뽑아요. 그럼 스몰 h잖아요. 그거에다가 A를 곱한 이런 것들의 집합을 A를 포함하는 H의 우잉여류라고 했어요. 뭐 좌잉여류로 생각해도 되고 우잉여류로 생각해도 되는데 대부분의 경우에는 그냥 좌잉여류로 우리가 많이 생각을 하죠. 곱하기인 경우에는 이렇게 하고 연산이 더하기인 경우에는 A 플러스 H, H 플러스 A 이런 식으로 쓰면 되겠죠. 의미는 같죠. H의 원소 하나 뽑으면 A 플러스 H의 원소들 이런 것들이 많이 생기잖아요. 이런 것들이 집합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원소의 개수는 AH나 H나 같겠죠, 그죠? 네. 그래서 뭐 좌잉여류, 우잉여류 이런 거 찾는 거 했었고, 그래서 성질을 공부했었는데 요약하면 이 그림이 다였어요, 그죠? 전체 전체 군이 G였어요. 그 중에 어떤 H라는 부분군이 있었죠. 그러면 이 H라는 것에 의해서 코세트를 생각하면 이 덩어리가 하나의 원소 H가 되는 거예요. 물론 H라는 건 집합이죠. 집합이니까 이 원소들의 모임이에요. 하지만 그 자체로 그냥 이걸 하나의 원소로 볼 수 있잖아요. 그죠? 덩어리를 하나로 원소로 보면 H 또 옆에 AH라는 덩어리가 있죠. 그죠? 그다음 또 BH라는 덩어리가 있고 이런 무슨 H들의 덩어리들이 있어요. 이거를 좌잉여류들이라고 했고 이것들을 이제 각각 원소로 보면 이 덩어리들을 원소로 보면 이제 H라는 원소, AH라는 원소, BH라는 원소, 땡땡땡 GH라는 원소가 있는 거죠. 그죠? 네. 그러면 요것도 하나의 집합이 되잖아요. 프로야구로 하면 뭐예요? 전체 선수가 한 200명 되는데 팀으로 나눈 거잖아요. 그죠? 뭐 삼성, 롯데, SK 뭐 이렇게 팀으로 나눠 가지고 그럼 뭐의 집합을 생각할 수 있어요? 팀들의 집합을 생각할 수 있죠. 그러면 뭐예요? 지금 10개 구단이니까 10개의 팀이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좌잉여류들의 집합을 생각할 수 있어요. 그죠? 그리고 나중에 중요한 거는 이 좌잉여류들의 집합도 군을 이루게 만들 거예요. 네. 그게 나중에 중요한 부분이 되는데 아직은 거기까지는 안 하고 이런 좌잉여류들이 있다. 이런 것들의 집합을 생각할 수 있다까지만 먼저 할게요. 그래서 그러면 이 좌잉여류들의 성질이 뭐였죠? 중요한 성질은 처음에 이 좌잉여류들에 의해서 전체 군이 분할을 이룬다. 그죠? 이렇게 딱딱 나눠진다. 그죠? 1분단, 2분단, 3분단 나눠지듯이 나눠지고 또 한 가지 중요한 성질은 각각의 좌잉여류들의 크기가 어떻다? 같다. 그거죠. 이 그림 그대로예요. 그죠? 이 덩어리마다 그 안에 있는 원소의 개수가 같고 뭐 덩어리들이 이렇게 전체를 분할하고 있는 거죠. 이 그림만 여러분이 사진 찍듯이 기억하면 되겠어요. 그럼 오늘은 이제 라그랑지 정리를 할 건데 이게 뭐냐? 정리 내용은 이거예요. H가 유한군 G의 부분군이라 하자. G의 원소가 유한계고 그것의 부분군이 H예요. 그랬을 때 H의 위수는 G의 위수의 약수이다 라고 그랬어요. 네, 그래 보여요? 그래 보여요? 뭘 생각하면 되겠어요? 증명을 써놨는데
사실은 이 그림을 생각하면 당연한 거죠. 이 전체 점의 개수가 뭐예요? G라는 군의 원소의 개수잖아요. 위수라는 건 그냥 원소의 개수죠. 전체 그룹 G의 위수는 이 전체 점의 개수잖아요. 그죠? 맞죠? 그 다음에 H의 위수라는 건 이 안에 있는 점의 개수죠. 그러면 이 안에 있는 점의 개수가 이 전체의 점의 개수를 나눠요? 당연히 나누겠죠. 똑같은 개수로 분할을 이루니까 이거에다가 몇 배 해주면 좌익잉여류 개수만큼 몇 배 해주면 전체 원소의 개수가 나올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부분군 H의 원소의 개수는 전체 원소의 개수를 나눠야 되겠죠. 그죠? 그거 얘기예요. 그러니까 아까 그 그림만 이해하면 당연히 얻어낼 수 있는 결과죠. 굳이 증명을 쓴다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G가 유한하기 때문에 G에서 H의 좌잉여류들은 유한계 있다. 맞죠? 그 다음에 유한계 있기 때문에 H의 좌잉여류들을 A1H, A2H 땡땡땡해서 AKH라 하자. 그러니까 몇 개 있는 거예요? 좌잉여류들이 K개 있는 거죠. 그러면은 우리는 G라는 것이 이런 H의 좌잉여류들에 의해서 분할이 된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각각의 A1H, A2H 이런 것들의 합집합으로 표현할 수 있죠. 맞죠? 근데 여기서 보면 합집합이 좀 우리가 아는 모양이랑 다르잖아요. 이렇게 각이 져 있잖아요. 각이 져 있다는 건 어떤 의미냐면은 그 부분집합 사이에 교집합이 없다라는 의미예요. 알겠죠? 그런 경우에는 특별히 이렇게 써요. 얘네들끼리 합집합인데 각각마다 교집합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우리가 본 그림처럼 이렇게 교집합이 없으면 이렇게 각을 지게 합집합을 써요. 이거 만족하죠, 그죠? 그리고 또 알고 있는 그러니까 뭐예요? G의 크기라는 것은 G의 위수라는 것은 각각의 그런 집합의 크기의 합과 같겠죠. 교집합이 없으니까. 그런데 또 알고 있는 게 뭐였냐면 AI, H의 크기들은 다 뭐랑 같아요? H의 크기랑 같잖아요. 그러니까 H의 크기에 K배한 거랑 같죠.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G의 크기는 H 크기의 어떤 정수배한 거랑 같으니까 H 크기가 G의 크기의 약수가 되는 거죠. 네. 굳이 증명을 쓴 거예요. 뭐 사실 증명은 이 그림만 알면 당연한 거죠. 그죠? 네. 그럼 따름 정리를 한번 볼게요. 이제 이거는 라그랑지 정리가 다양한 곳에 응용이 될 수 있어요. 그 중에 순환군에 뭔가 응용을 한 결과들이에요. 위수를 소수로 갖는 모든 군은 순환군이다. 그걸 어떻게 증명할까요? 다시 위수를 소수로 갖는 모든 군은 순환군이다. 자, 네, 생성원이 있느냐는 걸 보이면 되겠죠? 네, 그러면 잠깐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이걸 어떻게 증명할 수 있을지. 어려운 문제가 아니에요. 라그랑지 정리만 이용하고 순환군의 정의만 이해하면 쉽게 할 수 있는 거거든요. 한번 한 1, 2분 정도 생각을 해보세요. 어떻게 하면 증명을 할 수 있겠다. 네, 좀 어떻게 할까요? 예, 생각을 해보죠. G라는 것이 있어요. G라는 집합이 있는데 그것의 위수가 어떤 소수 P죠. 그죠? 우리가 원하는 목표가 중요하다 그랬어요. 목표는 뭐예요? G가 순환군이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럼 G가 순환군이다라는 걸 보이기 위해서는 G가 어떤 A라는 생성원이 있어서 그것으로 제너레이트 된다라는 거를 보이면 되는 거죠. 네. 그럼 이거 어떻게 보여요? A를 찾아야 되잖아요. 어떻게 할 거냐면은 A를 아무거나 할게요. 항등원이 아닌 아무 원소나 택해 볼게요. 잡았어요. A를 아무거나. 그 다음에 A가 제너레이트하는 부분군을 생각할 수 있겠죠. 그죠? 뭔가 이걸 생각해 볼게요. 그럼 이것의 원소의 크기는 어떻게 될까요? 알고 있는 정보가 뭐예요? 일단 이게 항등원이 아니기 때문에 A에 몇 승 몇 승 하다 보면 항등원이 나오죠. 그죠? 그러니까 A라는 것이 있고 E라는 것이 언젠간 나와요. 그러니까 최소한 원소의 개수가 어떻게 돼요? 두 개보다는 크죠? 더 쉬운 거부터 할게요. 이거의 원소의 크기가 2 이상이죠? 맞죠? 그리고 또 알고 있는 성질이 뭐예요? 방금 배운 거. 라그랑지 정리에 의하면 이거는 전체 집합의 부분군이잖아요. 그러니까 G의 크기를 어떻게 해야 돼요? 나눠야 되죠. G의 크기는 뭐였어요? P였죠. 소수였죠. 그러면은 A의 크기가 P의 크기를 나눌 방법은 뭐 아니면 뭐예요? 1 아니면 약수니까 1 아니면 P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아까 어땠어요? A를 2가 아닌 것에서 잡았기 때문에 원소가 2 이상이었죠. 원소의 개수가. 그러니까 1은 안 되겠죠. 그러니까 A가 생성하는 부분군의 크기가 뭐예요? P가 돼요. 그러면은 원래 G의 크기가 뭐였어요? 전체 집합의 크기가 P였죠. 뭐 어떻게 될 수밖에 없어요. A가 생성하는 군이 전체 집합이 될 수밖에 없죠. 그죠? 그러니까 G가 뭐가 되는 거예요? 순환군이 되는 거죠. 생성원 A가 있으니까. 네, 여기서 중요한 말을 써야 되죠. 라그랑지 정리에 의해서. 네.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간단한 거예요. A를 아무거나 잡아요. 뭐 이걸 먼저 안 해도 되고 그냥 이렇게 해도 돼요. A를 아무거나 잡아요. 주위에 있는 원소 중에. 그러면은 그것이 생성하는 부분군의 크기는 G의 크기를 나눠야 되죠. 라그랑지 정리에 의해서. 그러니까 1 아니면 P밖에 없어요. 그런데 1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잖아요. 우리는 P가 돼야지 이걸 이제 A가 생성하는 군이 G 전체가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A를 2가 아닌 거에서 뽑으면 되겠죠. 2가 아니면 A가 생성하는 부분군의 크기가 2 이상이 돼요. 그렇게 잡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잡은 거예요. 그러면 A가 생성하는 군의 크기가 P가 되기 때문에 전체 집합의 크기와 같아서 두 개가 같은 집합이 된다. 그러니까 G가 A라는 원소에 의해서 생성이 된다. 그러므로 순환군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네. 그러면 다음 문제도 한번 해볼게요. 유한군의 원소의 위수는 군의 위수를 나눈다. 이건 어때요?
유한군의 원소의 위수는 군의 위수를 나눈다. 이거는 너무 당연해서 왜 증명을 해야 되는지도 모르겠어요. 유한군의 원소의 위수라는 게 뭐죠? A라는 원소가 있어요. A의 크기라는 걸 어떻게 정의했어요? A가 생성하는 부분군의 크기로 정의했죠. 그죠? 그러면 이거는 G의 부분군이잖아요. 그러니까 라그랑지 정리에 의해서 어때요? G의 크기의 약수가 되죠. 이거는 라그랑지 정리에 의해서. 그러므로 그냥 A의 크기는 원소의 위수는 전체 군의 크기의 약수가 되는 거죠. 네. 질문 있어요? 아까 이 문제, 이 두 개 정리해서 중요한 거는 뭐냐면요. 어떤 성질을 얻을 때, 생성원 같은 거 얻을 때 하나의 원소로 생성되는 부분군을 이용하는 문제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연습 문제 풀 때도 뭐 부분군을 뭐 찾고 이런 문제가 있으면 제일 쉽게 먼저 시작할 수 있는 게 원소 아무거나 A라고 잡고 그것이 생성하는 부분군을 생각하는 거죠. 그게 가장 간단한 방법입니다. 네, 질문 있나요? 네. 이거는 앞에 게 뒤에 거의 약수다라는 의미예요. 네, 그러면은 네, 네, A는 G의 원소예요. 네, 다른 점은 그런 것도 아주 좋은 질문이에요. 예, 그죠? 차이를 알아야 되겠죠. 다른 정리에서 얘기하는 것은 어떤 하나의 원소 A에 의해서 생성되는 부분군만을 생각하는 거죠. 하나의 원소에 의해서 생성되는 부분군의 크기만 생각하는 거고요. 원래 라그랑지 정리는 뭐예요? G라는 것의 모든 부분군들의 크기에 대해서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전에 이런 것도 배웠잖아요. 두 개의 원소에 의해서 생성되는 부분군도 있잖아요. 뭐 이런 거. 그죠? 그러니까 아까 그 따름 정리에서는 이런 것까지 생각 안 하고 그냥 이런 것들만 생각하는 거고, 원래 라그랑지 정리에서 뭐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고, 뭐 또 새로운 분일 수도 있잖아요. 그죠? 네, 다양한 부분군에 대해서도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뭐 여기에 포함 안 되는 것을 얘기를 하자면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어요. 뭐 두 개나 세 개의 원소에 의해서 생성되는 그런 군들, 이런 것들을 생각할 수 있겠죠. 네, 그러면은 라그랑지 정리를 통해서 우리가 아는 건 뭐예요? 어떤 G라는 전체 군이 있을 때, 그 다음에 H라는 부분군이 있을 때, G의 크기를 H의 크기로 나누면, 반대인가? 네. G의 크기를 H의 크기로 나누면 정수가 나온다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그런 거를 이제 정의를 할 수가 있게 돼요. G에서의 H의 지수, 영어로는 인덱스라고 하는데요. 그걸 기호로 이렇게 쓰고요. 이건 뭐냐면
G에서 H의 좌잉여류의 개수이다 이렇게 정의를 했어요. 그러면 뭐 어렵게 정의한 것 같아요. 좌잉여류의 개수면 어떻게 돼요? 이 그림으로 볼게요. 이 전체를 이걸로 좌잉여류 이거에 하나 둘 셋 이거의 개수를 센 거예요. 그럼 뭐 어떻게 얻어내면 되겠어요? 전체 원소의 개수를 H의 원소의 개수로 나누면 되겠죠. 네. 그래서 이것의 의미는 다시 말하면 만약에 G가 유한계다. 그러면 G의 원소의 크기를 H의 원소의 크기로 나눈 값이 돼요. 뭐 예를 들어 볼까요? Z6을 03이라는 그런 부분군으로 생각했을 때 그것의 인덱스 지수는 어떻게 될까요? 좌잉여류가 뭐뭐 있어요? 03, 14, 25 이렇게 있죠. 그러니까 이 값이 뭐가 돼요? 3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야기한 거는 좌잉여류의 개수를 정말 세서 구한 거고요. 03, 14, 26 좌잉여류가 3개니까 그래서 3이다 이렇게 한 거고요. 그렇게 해도 되고요. 아니면 다른 방법 뭐 있어요? 원래 Z6의 원소의 개수 몇 개예요? 6개인데 H의 원소의 개수 몇 개예요? 2개니까 나누면 뭐가 돼요? 3 이렇게 계산해도 되겠죠. 그 다음에 Z, OZ의 그런 지수를 한번 구해볼게요. 이건 뭐가 될까요? 이거는 5가 되죠. 그죠? 왜 그렇죠? 좌잉여류의 개수를 세면 뭐가 있어요? 좌잉여류가 OZ 있고 1 플러스 OZ 2 플러스 OZ 3 플러스 OZ 4 플러스 OZ 5개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5개가 되겠죠. 근데 이걸 아까 제가 다른 방법으로 설명한 것처럼 G의 크기를 H의 크기로 나눈다라고 말하면 좀 곤란하죠. 왜냐하면 G의 크기가 무한대니까. 그래서 Z의 크기가 그죠? 그렇게는 말할 수 없지만 좌잉여류의 개수를 세면은 5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정의를 G의 크기를 H의 크기로 나눈다고 정의를 안 하고 G에서의 H의 좌잉여류의 개수라고 정의를 한 거예요. 그러면은 G의 원소의 개수가 무한대여도 뭔가 정의할 수 있잖아요. 그죠? 뭐 이게 아까 제가 얘기한 내용이죠. G의 크기가 유한하다면 GH 인덱스는 G의 크기를 H의 크기로 나누면 된다라는 거고요. 그죠? 그 다음 정리를 볼게요. 이번엔 인덱스를 2개를 생각할 거예요. G라는 게 제일 큰 분이고요. 그것의 부분군이 H가 있고 그것의 또 부분군이 K가 있어요. 그러면은 그 다음에 이 2개의 인덱스가 유한하다고 할게요. 그랬을 때 이 제일 큰 거에서 제일 작은 것에 대한 인덱스도 생각할 수 있겠죠. 왜냐하면 제일 작은 것도 제일 큰 것의 부분군이 되잖아요. 맞죠? 네. 그럼 이 값도 유한하고 이 값의 크기를 아까 앞에 거의 크기를 곱으로 계산할 수 있어요. 네. 맞는 것 같아요? 이거는 어떻게 하면 돼요? 아까 그림을 갖고 이해하면 돼요. 이 그림을 갖고 설명을 할게요. 이게 G가 있었고 H가 여기 있어요. 이게 H예요. 이 부분이 H예요. 그러면은 K가 또 H의 부분군이다 그러면 뭐겠어요? 그것의 일부가 또 있겠죠. 일부가 있겠죠. 이렇게 K는 그 안에 또 들어가 있어요. 그죠? 그럼 K에 의해서 H 안에서 좌잉여류를 생각하면 또 이렇게 나눠지겠죠. 그죠? 그러면은 이번에는 K하고 G를 비교해 볼게요. K도 G의 부분군이기 때문에
G 안에 있는 K의 좌잉여류들을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죠? 그럼 어떻게 나눠지겠어요? 이렇게 나눠지겠죠. 그죠? 그러면은 우리가 원하는 목표는 뭐예요? 뭘 구하고 싶은 거예요? G, K 이거를 구하고 싶은 거죠. 이거는 뭐의 개수예요? 뭐의 개수를 세면 되는 거예요? 이 조그만 사각형의 개수를 세면 되는 거죠. 이 조그만 사각형의 개수를 세면 되는 거잖아요. 이것의 개수는 어떻게 되겠어요? 가로 곱하기 세로잖아요. 가로의 개수가 몇 개예요? GH죠. 그죠? 네. H의 좌잉여류들의 개수. 그죠? 그 다음에 세로의 크기는 뭐였어요? H에 대한 K의 좌잉여류의 개수.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림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림만 이해하면은 답은 쉽게 얻을 수 있는 거예요. 그죠? 네. 질문 있는 사람? 네. 네. 네, 볼게요. 맞아요. 잘못됐네요. 여기가 GH예요. 예. 아주 잘 찾았어요. 여기 바꿔야 되겠죠? GH로. 네. 그러니까 지금 이 문제는 뭐냐면 요 바로 앞 단계에서 유한계 좌잉여류가 있고 그 다음 단계에서 유한계 좌잉여류가 있으면 제일 큰 거하고 제일 작은 거 사이에 유한계 좌잉여류가 있다라는 걸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김일지 학생이 얘기한 것처럼 잘 발견했어요. 고마워요. 이렇게 두 개가 유한이면 전체가 유한이다 이런 식으로 정리가 나오는 거죠. 네, 그래요. 그러면 됐나요? 네, 그럼 끝이에요. 라그랑지 정리. 여러분 중요한 거는 연습 문제를 통해서 잉여류에 대해서 계산 연습을 좀 해보고 라그랑지 정리를 이용해서 증명하는 문제를 좀 해보고 이런 연습이 중요해요. 네.